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기자 뉴스포터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의사가 치료 방법을 권하는 걸 그냥 따라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돈 좀 들더라도 좀 좋은 치료 받고 싶고 그렇거든요. 의사분들도 새로운 기술 나왔고 심평원에서 입증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해보시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됐으면 얘가 예후도 훨씬 더 좋고 수술도 편하고 입원을 짧게 해도 되면은 통상 그런 걸 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의사분의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날 확률이 적어지고 예후가 좋아지니 이 병원 치료 잘한다 라고 소문이 날 거고, 의료비가 좀 더 들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치료법을 따라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수술, 칼로 피부를 절개한다든가 하는 것보다 수술비가 많아지니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안 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실손보험이라는 게 원래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실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예, 어떤 분이 근종이랑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대학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받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최근에 이 비슷한 사례를 기사를 썼었는데, 어떤 분이 로봇 수술을 받고 나서 1,7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봇 수술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제 메스를 가지고 피부를 절개하는 복강경 수술을 하면은 200~300만 원 내외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청구를 했고 보험사는 왜 로봇 수술을 받았냐 꼬투리를 잡으면서 보험 지급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갔고, 그 민원 와중에 저도 알게 됐고, 그런데 이 약관에서 보면은 보험 가입자가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양질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보험가에 소송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그런 주장을 해요. 상대방이라면 보험사. 네, 보험사가 네. 왜 지방 사람이 서울에서 수술 받았냐? 왜 이 병원에서 했냐? 그러니까 그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권리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런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예. 특정 변호사나 특정 회사의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계 질환 관련해서 로봇 수술은 이거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거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게 내가 나중에 큰 병에 걸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이 나오는 그걸 담보하려고 보험을 그렇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파일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다, 약간 비싼 치료를 받고 싶은 게 보험으로 커버가 되면 그렇죠.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파일에도 있거든요. 네. 자궁 근종이나 자궁 쪽의 질병을 사실 로봇으로 하는 거는 그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더 싼 수술인 복강경을 할 수 있음에도 왜 로봇 수술을 했냐고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하는데 이해는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례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자궁 근종이 계신 분인데 전화도 했대요. 저기 수술하기 전에 보험사에 전화를 했다는 콜센터 그런 분들 많으세요. 내가 이 수술 받으면 담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제 된다 그랬던 거죠. 그리고 로봇 수술을 받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예. 네네. 그러면서 로봇 수술 받아야 될 상황이었는지를 뭐 판단하겠다. 결론은 그거예요. 복강경이 가능했는데 네. 왜 로봇 수술을 하냐, 그런 취지였고, 저립성 결찰수도요. 왜 저립성 절제술을 받지 비싼 결찰수를 받았냐, 이런 주장들을 해요. 네. 소송 관계에서 나온 거는 아니고요. 부지급 통지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보상팀의 특정 견해라고 하고 설마 보험사가 그런 포지션을 잡겠냐 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이 로봇 수술뿐이 아니라 절제술과 복강경은 사실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신체에 직접적으로 칼이 들어가니까 부작용도 많거든요. 그쵸. 회복도 오래 걸리고. 그게 싫어서 다시 로봇 수술을 받는 거고 결찰수를 받는 건데, 더 발전된 수술을 받는 예, 거죠. 그거를 문제 삼는 이제 보험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보험을 들었는데도 나는 더 싼 것만 수술해야 되나? 더 의료기술이 발전돼서 환자의 몸에 부담이 훨씬 더 덜 가고 회복도 훨씬 더 빠른 발전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수술비가 싸다는 이유로 옛날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안 받았다고 보험금을 안 줘요, 지금.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입장 정리라고 할 것도 없이 파일에 하나 딱 있어야지 보험사가 더 이상 이런 주장을 못 하지 않을까. 제가 기사를 썼거든요. 기사 쓰는 와중에 피해를 받은 제보자는 저한테 계속 연락을 주시다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셨는데도 보험금을 받으셨는지 그 다음부터 연락 두절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직 소송으로 가기도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면 그냥 딴지 걸어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딴지를 걸으면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포기할 거예요. 이건 소송해서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100% 소송에서 이긴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보험사 주장에 손을 들어줄 판사님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너는 치료를 최소한만 받으면 되지 왜 더 치료를 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보험금 안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물론 보험사 입장도 이해가 돼요.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어떤 식으로든 브레이크를 걸 필요성은 있는데 비싼 수술을 받았다고 보험금을 안 주는 거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네. 억울하겠지만 그거를 그냥 수용하기보다는 좀 다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다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경험칙상 이거는 보험사가 소송까지 안 가고 다툼을 시작하자마자 끝낼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런 사례 많아요. 백내장도 어떤 사람은 보험사 얘기가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소송 내잖아요. 그럼 합의 다 됩니다. 보험사도 이게 그냥 던져본 건지 네. 정말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를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알죠. 법원에서는 법리적 판단으로 의사의 제한권을 굉장히 높게 부여하잖아요. 의사의 판단은 전문가의 판단인데 네. 그거를 지금 제3자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단지 좋은 치료법을 받았다고 그래서 보험금을 더 많이 청구했다고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연락해서 다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서 하나둘씩 무너지면요 앞으로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비싼 수술 절대 못 받으신대. 이게 꼭 이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너진다는 표현이 되게 좋네요. 아니 저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그 흔적을 보고 있어요. 예, 저도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다투시길 저는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다툼을 시작을 해봤고 바로 보험사가 꼬리 내리는 걸 봤습니다. 가급적 다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